다음으로는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인데요. 모종린 교수님께서 사회자로 수고해 주실 예정이고요. 아울러 박정호 교수님과 이영탁 부사장님, 그리고 잠시 후에 진행되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지자체인 광주 동구 임택 구청장님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종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강연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20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10분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그 구청장으로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기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이제 모정린 교수님 말씀이나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AI가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하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가 AI 중심 도시인데 광주에 오겠다고 하는 기업의 300개 중에 150개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작은 자치구가 동구인데 그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모정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자치구 중에 어디로 가서 그 연구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문화적인 공간,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명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동구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또 광주 동구가 AI와 관련돼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광주 동구가 그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아주 적은데 그래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고를 만드는 데서 AI가 주는 역할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년부터 우리 구에 있는 2개의 대학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AI 헬스케어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약 7,000명 정도의 유전자 데이터셋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통해서 새로운 동구 도소매업 80%의 산업 구조에서 AI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모정님 교수님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AI 기업의 80%가 서울에 있고 모든 지역이 AI를 기반으로 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간에 있어서는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은 평택에 있고 화성에 있고 아까 또 어디였죠? 세 군데 용인에 있는데 사는 것은 성수동에 살고 싶고 찾아가는 것은 성수동에 사는 수도권 안에서의 경쟁력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수도권과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방이 갖는 경쟁력은 굉장히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어떤 문화적 직주락에서 낙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광주만 해도 작년에 약 2만 3만 명 정도가 유출했는데 그중에 70%가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에 있어서 지역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 소멸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로 좀 제가 좀 단축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광주 내에서도 그러면 아까 이영탁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건 AI 생태계가 세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그 인프라,
그리고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에 AI X인데요. 사실 미국을 보더라도 AI 모델이 좋아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고 인프라는 뭐 아리조나나 텍사스, 그리고 뭐 AI X 산업은 전국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탁 부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울산 안에서 다 소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울산 안에서 그러면 AI 모델 인재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동네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보면 울산이 이 세계 그 생태계를 구성 요소를 다 수용할 만한 도시인지, 아니면 이건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 전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좀 가깝게 두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수요를 그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데이터 센터하고 가까웠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송 비용도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전용 비용이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그 사고가 나갔거나 대처할 때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나서 그 이중화, 삼중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큰 수요자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 위주의 가깝게 데이터 센터를 짓기를 좀 원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생태계가 다 활성화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론 전국적으로 다 크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아직 AI 생태계 구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AI로 돈을 못 벌고 AI 된 수요도 없고 공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큰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역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그 안에서 모든 지원을 통해서 LLM도 개발하고 제조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른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가 뭔가 하나의 그 중심 도시로서 먼저 커 나가다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농담 비슷하게 광주하고 울산이 같이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주호 교수님, 제가 이제 공통 질문의 하나가,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좋은 해외 모델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강연 중에 중국 도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AI 도시의 모델에서 중국을 뭐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국 도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도시들이 그 중에 몇 개만 있거든요. 뭐 샹하이나 뭐 항소 정도인데, 그렇게 그 문화와 그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도시를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 측면만 봐선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들 안 하거든요, 중국이. 그런 관점에서 뭐 좋은 모델이 어디가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중국이 지금 치고 나간다는 의미지 중국이 베스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어느 지자체가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요인, 또 지역 입지 요인이 팝업 문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AI는 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AI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는 사람이 그 빠른 트렌디함에 자신의 모델을 시연해보고, 그리고 제시해보고, 실증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상주하는 게 아니라 팝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갖춘 공간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요, 뭔가 지어진 것을 헐고 다시 짓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처음으로 아예 털을 잡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에서 아예 그 뭐랄까요, 인커리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생태계가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는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뭐 시카고 이런 대도시권이 아니라 선벨트 지역에서 이제 막 다시 한번 뭔가 시연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그런 팝업적인 문화가 도시 내에 많이 배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있나 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청장님께서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남 광주 지역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치한다면 동구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그 지역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지금 이제 광주가 아마 그 AI 중심 도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는 이제 광주 북구에 첨단 산단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역 내로 봤을 때 그렇다면 광주 북구가 경쟁력을 갖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에 와서 AI 기업 활동을 하기가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광주로 오는 기업들이 그럼 광주에 북구의 모든 그 AI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구를 찾았던 이유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구가 갖고 있는 공간의 문화적 힘 때문에 동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센터가 광주 내에 어디에 위치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울산도 데이터 센터를 하고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AI 산업 데이터 센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 AI가 수도권과 경쟁이라고 하는 참에서 놓고 볼 때는 문화적 공간의 힘, 뭐 의료, 교통, 교육, 워낙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은 아닐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 여기 많은 분이 와 계신데요. 스마트 도시와 AI 도시의 그 차이, 핵심 차이를 그냥 한 단어로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같이 아마추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스마트 도시와 달리 AI 도시는 리액션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KDI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스마트 시티, AI 기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뭐 큰 틀의 구상을 해보라고 한번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 봤는데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그렸던 적이 2000년대 초반이 있는데, 그때는 용어가 살짝 달랐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와 지금 인프라로 뭐 센서가 자동적으로 상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가 그걸 모으고 그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유비쿼터스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뭘 할지 판단을 했어도 마지막 단계는 다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기반 도시라는 건 그 마지막 단계조차도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로 뭘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약간 섬뜩한 느낌도 들었는데,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부사장님 그동안 기술 측면만 그 측면에서 AI 도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도시라고 할까요? 그동안 고민해 오셨는데, 이렇게 문화적 측면을 들어보시니까 AI 기술이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좋아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지 좀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AI 좀 반드시 이제 앞으로 향후에 AI를 사용할 수 있는 자와 AI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많이 틀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AI가 발전되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자리 다 빼앗고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무인 택시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 사회적 편익을 전국 골고루 나눠줌으로 해서 우리 좀 항상 좀 우리 걱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AI가 발전될수록 디지털 격차가 심화된다는
그런 우려 깊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AI를 통해서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제2세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패널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정호 교수님, 이영탁 부사장님,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모종린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